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막수랑 싸우다가 뒤늦게 합류한 곽부랑 무시 형제 때문에 멘탈이 터진 양과가 혼자 방황하다가 도착한 오악 중에서 가장 험준한 산인 화산에 도착해서 홍칠공을 만났다가 같이 밥 먹고 눈 위에 잠든 홍칠공을 돌보던 중에 홍칠공이 쫓던 중원의 악당 장변호추가 등장해서 홍칠공을 발견하고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양과가 홍칠공을 지키다가 4일째 되는 날 홍칠공을 계곡으로 휙 던져버리고 양과는 장변호추에게 달려드는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가 장변호추한테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싱 하더니 양과랑 장변호추 사이에 계곡으로 던져버렸던 홍칠공이 툭 내려오더니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키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양과는 반가워하고 장변호추는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홍칠공은 장변호추가 맨 처음에 밟았을 때 이때 잠에서 깼는데 양과가 약속을 지키나 못 지키나 보려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쥐도 새도 모르게 잤다는 것보다 양과가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고 3일 동안이나 자는 척 했다는 게 더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신 나가 있는 오추들한테 항룡 18장의 초식 항룡유회를 딱 날리게 되는데 장변호추가 홍칠공 기운에 엮인 굴비들처럼 막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 홍칠공이 장변호추들의 내공에서 뭔가를 발견하고서 힘을 싹 거둡니다. 그러더니 물어보죠. 너네 사부가 누구냐? 그러니까 장변호추가 자기들 사부는 다리파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다리파는 또 금륜법왕이라는 인물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파가 그 맨 처음에 앞부분에 나왔었던 전진교를 습격했던 곽도왕자랑 같이 왔었던 곽도왕자의 동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얽혀가게 되는데 어쨌든 홍칠공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파든 금륜법왕이든 처음 듣는 인물이라 야 뭔가 이상한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너네 오늘 놔줄 테니까 너네 그 사부 그 사부의 사부 금륜법왕이라는 놈한테 가가지고 중원 무림으로 와서 이 홍칠공하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전하라고 하고서 놔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서 막 턱턱 소리가 나더니 구양봉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두 손에는 돌덩이를 짚고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양과가 구양봉을 보고서 아버지! 부르는데 여기서 홍칠공이 놀래죠. 아니 저 녀석이 구양봉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지만 놀랄 새도 없이 구양봉이 휙 날아서 굴비처럼 엮여있는 장변호추를 발로 빡 공격하니까 그 충격이 그대로 맞은편에 있는 홍칠공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구양봉은 지난번 화산농검 이후로 정신 나간 상태여가지고 홍칠공을 알아볼 수는 없었고 대신 무공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곽정이랑 황룡이 이상한 구음진경을 알려줬지만 그래도 이 양반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이 거꾸로 구음진경을 익혀서 무공은 많이 성장한 상태. 그리고 홍칠공은 화산농검이 끝나고 곽정이랑 황룡이 구음진경을 좀 알려줘갖고 나름 무공에 진전이 있는 상태다. 둘 다 아무튼 뭐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짜고짜 말도 없이 내공 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비극은 뭐냐? 장변호추. 홍칠공이 원래는 그냥 혼쭐 내주고 놔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양봉이 나타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홍칠공이랑 구양봉 사이에 껴가지고 두 사람의 내공을 고스란히 받아내니까 막 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막 뼈에서도 막 끼깃 하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구양봉 홍칠공 막 두 사람이 재밌어 하면서 막 뒤로 물러서 갖고 막 으하하하하 하면서 웃어 제끼는데 이미 장변호추는 폐인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홍칠공이 선심 쓰듯이 야 너네 그 살려는 줄 테니까 이거 당장 꺼져라 이놈들 이러고서 쫓아버리는데 구양봉이 홍칠공을 싹 보면서 야 너 보통이 아닌데 너 이름이 뭐냐? 여기서 홍칠공이 구양봉의 상태를 눈치챕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홍칠공이 나 구양봉인데? 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정작 구양봉은 홍칠공한테 자기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 한쪽이 아프고 아련해. 그래서 홍칠공한테 뭐라고? 네가 구양봉이라고? 그러면 내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홍칠공이 너는 취한마다 이놈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한마가 두껍이고 이게 취가 악취를 뜻한 한자라서 냄새나는 두껍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아무튼 구양봉은 홍칠공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괜히 저 홍칠공을 보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 이유는 모르겠대. 근데 워낙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던 사이라서 기억은 사라졌어도 이 감정만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은 자칫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대로 황천길로 가게 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위에 그 좁은 얼음길 위에서 항룡 18장대 한마공으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던 양과는 마음이 초조하죠. 구양봉은 당연히 의붓 아버지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고, 홍칠공은 무림의 연예인인데 이쪽도 뭐 신상에 무슨 일 생기길 바라진 않으니까 내심 별탈 없이 지나길 바라는 마음인데, 천합을 싸웠는데도 승부가 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양과가 잔머리를 굴려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저 잠깐 두 분 잠깐만 멈추시라고. 지금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배고프시냐. 일단 우리 밥부터 먹자. 그러니까 둘이서 좋대. 그래서 양과가 일단 되는 대로 찬을 또 해서 막 갖다가 올렸어. 그래서 그걸 또 셋이서 사이좋게 옹기종기 앉아서 먹는데, 양과가 구양봉한테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구양봉이 어디 있긴 이놈아, 너 찾아다녔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별일 아닌 듯이 툭 내뱉는데, 양과가 여기서 또 감동을 받죠. 양과가 지금 유리 멘탈인 상태잖아. 그렇게 밥 먹은 거 정리하고서 나니까 이제 또 밤이 됐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밥 한 끼 먹고 그러면은 막 2~3시간씩 막 훌쩍 지나잖아요. 그리고서 나서 배부르고 혈당 스파이크도 오고 어두컴컴하고 뭐,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셋이 또 사이좋게 잠을 자. 그 와중에 구양봉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생각이 잘 안 나서 답답해하다가 새근새근 귀엽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고서 뭐 이런 일들이 며칠 반복돼요. 영감님들 눈 뜨면 막 둘이서 치고받고 막 그러다가 양과가 밥 차려드리면 식사하시고, 또 신나게 또 싸우시다가 저녁에 주무시고. 그러니까 뭐 은퇴한 영감님들 저기 그 노인정이랑 뭐 여기 버스 정거장 있는 데서 맨날 장기 두는 거랑 똑같지 뭐. 그렇게 둘의 싸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양과가 이제 영감님들 그만 싸우시라고 두 분 말리려고 했는데, 둘의 내공이 너무 강하잖아. 그래갖고 함부로 끼어들긴 그렇고 둘 사이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뿅 끼워 넣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둘이 갑자기 뒤로 뿅 튕겨 나가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돼요. 그리고서 둘 다 몸이 다친 것도 다친 건데 내공에 큰 부상을 입고서 어쩔 수 없이 며칠간 둘이 휴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영감님들이 몸은 다쳤는데 입은 사셔가지고 입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홍칠공이 내가 타구봉법 다 보여준 거 아니야? 아직 남은 거 있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구양봉을 긁어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또 질 수 없잖아.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그냥 개 잡는 방법이 대단해 봤자 아니냐. 그러니까 홍칠공이 양과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 노인네한테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 가갖고 본때를 좀 한번 보여줘라 해가지고 갑자기 홍칠공이 양과한테 타구봉법을 알려주네. 이게 뭐 물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진 않고 약간 구결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로 따지면 이제 품새 알려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양과야 뭐 옆에서 밥 해주고 영감님들 장기 두는 거 구경하다가 이거 완전 개꿀인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새우가 랍스타가 돼버릴 그런 기회가 온 꼴이지. 근데 원래는 양과가 구양봉하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홍칠공한테 안 배운다 그랬어. 내가 그래도 저기 구양봉이 내 의붓 아버지인데 그러기 좀 그렇다. 그런데 구양봉이 그걸 듣고서 뭐 그럴 것까지 있냐? 야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배워와.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거 파회법 알려주겠다. 그래갖고 양과가 타구봉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구양봉한테 보여주니까 구양봉은 이 타고난 승부사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밤새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파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돼버려. 이 원래도 약간 희끗희끗하긴 했는데 완전 백발이 돼버린 거죠. 이 하룻밤 만에 새로운 무공을 창안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그리고는 타구봉법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다고 그걸 또 양과한테 또 알려주네. 그래서 양과는 괜히 그 절대 고수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양과만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둘이 내상을 어느 정도 치료하고 나서 홍칠공이 구양봉 오늘에서야 결판을 내자. 그러니까 구양봉이 홍칠공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딱 듣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려. 그렇지 옳지. 내가 구양봉이구나. 네가 홍칠공이지. 그러면서 막 둘이서 얼싸안고 막 깔깔깔깔깔깔대면서 웃어 제끼더니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래. 이 조용해진 다음에 양과가 가갖고 슬쩍 보니까 세상에 둘이 그러고 죽어버렸어. 처음에는 양과가 지난번 홍칠공 잠들 때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핏기도 사라지고 몸도 막 굳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양과가 그냥 구덩이 2개 나란히 파서 두 사람을 묻고 묘 앞에서 절을 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걸 보고서 사실 일대 천하를 호령했었던 이 무학의 종사 둘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죽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살짝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에 누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것보다 오랜 시간 원수 같은 두 사람이 마음속에 앙금을 풀고 웃으면서 삶을 마감했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양과도 그래. 산을 올라갈 때는 세상의 시선도 신경 쓰고 이게 막 뭔가 복잡한 신경이었는데, 이제는 살짝 삶을 초월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주 살짝. 멘탈은 여전히 유리 멘탈입니다. 양과가 화산을 내려와서 어떤 황야를 지나가다가 수십 마리의 야생마들이 자유롭게 들판을 뛰는 모습을 보고서 야, 경치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웬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슬픔에 가득 찬 울음소리. 그래갖고 양과가 보니까 이 삐쩍 마르고 상처난 그 노란색 말이 수레를 끌고 있는데, 이게 뭐 말 주인인지 건달인지가 자꾸 짜증을 내면서 채찍질을 말하는데 계속 하더래. 그래서 양과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사실 알바야. 그런데 저 말을 보니까 좀 전에 들판을 뛰놀던 다른 말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한테 채찍 맞은 모습에 또 감정이입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양과가 못 참고 이게 나서가지고 말주인 쫓아버리고 말 풀어주면서 너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갖고 얼마 못 가서 타그닥 하더니 팍 하고 쓰러져 버려. 그걸 보고 양과가 또 없는 살림에 주변에서 곡식이랑 뭐 사료 될 만한 거 사다가 먹이면서 얘를 데리고 다니기로 해요. 그런데 이놈의 말이 좀 특이한 게 술을 좋아해. 그리고 술을 먹으면 이 술 기운 덕분인지 뭔가 엄청 빨라지더래요. 그리고 성격은 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 다른 말들이 뛰어가면은 얘네를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애래. 양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조영웅전에서 곽정이 붉은 말을 타고 다녔던 것처럼 양과한테도 전용 말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양과가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육가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육가장이 육씨 집안의 장원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막수가 자기 전남친 그 가족들 몰살시키려고 왔었던 육가장이랑 다른 집인데, 그냥 집주인이 육씨성이었던 거야. 근데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은 황약사 제자 중에 그 육승풍이라고 있었잖아요. 사조영웅전에 보면은 큰 호숫가에서 의적 활동했었던 그 육승풍. 그리고 그 아들이 육관영이고 그 와이프가 정료가 아닙니까? 그 황약사가 그 이상한 집에서 결혼시켜준 커플.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둘이 같이 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때 아무튼 살았었던 호숫가의 집은 불타버려서 다른 동네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고, 아빠 육승풍은 하늘나라 가셨고, 아들 육관영이 주인인 그런 집인데 양과가 여기로 왜 오냐. 여기서 영웅대연이라고 무리민들의 그 사교 모임 하는 곳인데, 이거 네트워킹도 하고 이게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이러는 곳인데, 이번에 육가장에서 그거 하나 봐요. 이번 영웅대연에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개방 방주가 황룡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황룡이 방주 노릇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는 노유각이라고, 이것도 사조영웅전 얘기인데 사조영웅전에 나왔었던 그 개방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튼 이 영감님이 이 실무는 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황 봐가지고 황룡이가 노유각 그 영감님한테 방주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 이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몽골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리민들이 모여가지고 몽골의 결사항쟁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모이는 나름의 그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과가 그런 걸 알 턱이 있나? 그냥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 거지 무리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냥 무리도 아니고 엄청 많은 무리더래. 그래서 양과가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가갖고 분장을 합니다. 얼굴에 흙도 바르고 자기 얼굴도 때려갖고 멍들게 하기도 하고 옷도 찢고 그래가지고 거지 몰골을 하고서 이제 무리에 이렇게 쓱 합류를 해요. 그리고서 중간 휴게소 같은 데 도착하는데, 거기서 양과가 이번에는 누굴 만나냐면은 무씨 형제하고 곽부를 또 만나. 얘네도 그 영웅대연에 가는 길인가 봐. 그래서 양과가 이거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무씨 형제한테 가가지고 뭐 잘 지내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무도뉴가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거지. 그래서 쟤 누구지? 그래갖고 가갖고 말 좀 섞어보려고 하는데 곽부가 오빠 어디 갔어?
그 내가 부탁한 거, 시킨 거 했어? 안 했어? 그래가지고 무도뉴가 맞네 이러면서 곽부한테 가갖고 시중을 좀 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양과가 분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도뉴는 양과인지 모르는 거야. 얘 와가지고 너 영웅대연에 참가하려고 온 거냐. 그러니까 양과가 영웅대연이 뭔지는 모르고 맞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무도뉴가 그 거지들 중에 왕십삼이라고 그 거지 무리의 인솔자 같은 거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친구 좀 잘 챙겨갖고 내일 영웅대연에 참가할 수 있게 좀 잘 도와주라고, 이게 특별히 얘기를 해주대.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무시 형제랑 곽부는 먼저 말 타고 육가장으로 뿅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왕십삼이가 이게 이상하잖아. 그 무시 형제가 와고 특별히 부탁을 하니까 양과한테 가갖고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데, 양과가 왕십삼한테는 숨기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 양과라고 다 얘기해. 어차피 뭐 말해봤자 모르지. 양과가 뭐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갖고 왕십삼이가 너 영웅대연 참가하려면 영웅첩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 그러니까 초대장 같은 거야. 양과가 뭐 초대장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좀 지어냅니다. 내가 사실은 강호 유랑 중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영웅대연에 가서 황룡방주님 뵈면은 돈이나 좀 얻어서 돌아다니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 개방 규칙 또 있어. 돈 없고 궁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요런 또 규칙이 있어가지고 왕십삼이가 데리고 가주기로 해요. 그리고서 육가장에 도착을 하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막 무리민들 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막 말 타고 가고 칼 차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지. 그리고 나서 육가장에 가보니까 야, 이거 뭐 집인지 궁궐인지 집 정원에만 뭐 한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십삼은 양과한테 방 하나 잡아주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해. 왜냐면은 이런 뭐 너 같은 거렁뱅이들 용돈 구걸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뭐 매번 방주한테 보고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양과 놓고 그냥 자기는 그냥 슝 가버렸다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됐지 뭐, 양과 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하늘에 뿅뿅뿅 뻥뻥뻥뻥 하면서 폭죽 소리와 함께 음악이 울려 퍼지더니 영웅대연의 전야제, 영웅대연 2부 연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기 그 육가장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집주인 육간영이랑 정료가가 나타나가지고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파티 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곽정하고 황룡 부부도 나와요. 양과가 곽정이랑 황룡 부부를 보고서 얼굴이 약간 달아올라.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안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복잡한 감정이잖아요. 양과가 보니까 곽정은 뭔가 사람이 더 깊어진 것 같고 황룡은 여전히 예쁘고, 그리고 이어서 곽부 무시 형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뒤로 전진파 사람들 학대통, 손부리, 조지경, 윤지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 양과는 곽정 부부는 피하려고 사람들 뒤에 이렇게 딱 숨는데 그거를 하필 윤지평이랑 조지경이가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윤지평은 이제 순간 얼음되죠. 양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소용녀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조지경이는 이 또 윤지평이랑 상황이 다르잖아. 양과가 너무 싫고 양과가 소용료하고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양과한테 양과 네 놈도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놈이 와? 이러면서 일부러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곽정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것도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양과!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엄청 반가워하는데, 곽정은 지금 양과하고 전진교에 있었던 일을 몰라. 왜냐면은 전진교에서 그때 그 일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막 쉬쉬하면서 다 숨겼거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전에 양과하고 소용료하고 손할머니랑 전진교하고 싸움 났을 때 거기 구척이도 있었지. 그리고 다른 전진칠자들도 있었는데 이거 쉬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약간 전진교가 짜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게 전진칠자가 없어서 제자들끼리 쉬쉬했었어도 문제인데, 이 수뇌부에서 함구시키는 것도 이거 뭐가 됐던 함구시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반가운 마음에 곽정희는 가서 양과를 안으려고 하니까 양과가 곽정을 이렇게 탁 밀어. 그러면서 핑계는 이거였어. 내 옷이 더러우니까 저 안으면은 백부님 옷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앉지 맙시다. 그리고 곽정 옆에 있는 황룡은 양과를 보고서 또 막 대면대면해. 막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막 왔니? 그런데 이제 곽정희는 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곽정희가 그래 뭐 옷이 더러워지는, 역시 너는 배려를 잘하는 친구구나. 일로와 옆에 앉아. 그러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양과가 그것도 됐대.
자기는 그냥 저쪽 가겠다고 하고서 거기 구석에 가고 쭈그려져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진교 사람들을 죽일 듯이 그냥 쳐다를 보는 거지. 이게 뭐 물론 그 윤지평이 소용료한테 한 짓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은 이제 뭐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것보다는 자기한테 전진교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한 그 빡침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적당히 파티가 끝날 무렵에 조지경이 학대통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뭐라 막 속닥속닥 하니까 학대통이 또 곽정한테 조심히 와가지고 그 중요한 부탁을 저희가 어겨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전진교에서 양과가 떠난 일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교가 쉬쉬해서 곽정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합시다 하고서 다 같이 서재로 가는데, 양과는 혹시나 서재에 가서 곽정희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해야지, 그리고 나 때리면 오늘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따라가요. 그걸 보고 곽부는 이게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무시 형제 끌고 가서 서재에 딱 숨고 얘기를 엿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나머지 일행이 서재로 온 다음에 곽정이 밑도 끝도 없이 양과한테 너 사부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러면서 타이르듯이 잔소리. 이 욕한 건 아니었어. 이제 양과가 생각했었던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곽정이가 이제 잔소리를 한 거죠. 근데 곽정이 잔소리를 한 이유는 곽정 생각에 전진 칠자가 잘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양과한테 잔소리하는 곽정한테 갑자기 조지경이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양도련님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저분은 누구 밑에서 있을 분이 아니고 저도 누구의 사부가 될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정하고 황룡이가 이거 이상한 거지. 그래서 황룡이 아이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셔라. 그러니까 조지경 이 건방진 놈이 계속 막 주둥이를 나불나불 하면서 막 선을 넘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손부리가 야 너 지경이 너 그만 나대, 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까불어? 그러니까 조지경이 이러면서 가서 쭈그려 앉아있어. 근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전진교에서 그 자기 식구 단돌이 쳤으니까 곽정희도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간 그 모양새가 있잖아. 그래서 양과한테 야 과야 너도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데, 양과가 순간 욱해가지고 저 자식 내 사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정희가 여기서 순간 빡이 한번 빡 돌아요. 왜냐면은 곽정한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저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은 곽정희도 예전에 그 강남 칠협하고 홍칠공 황약사 마옥한테 이 무공 배우면서 가장 무겁고 어렵게 입에 담는 말이 사부님, 스승님이라는 말이었잖아. 근데 양과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면박을 주고 이러니까 곽정이 부들부들한 거지. 그런데 곽정의 최대 단점인 거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쉽게 설득당한다 아닙니까? 양과가 아주 조리 있게 말을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무공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뭘 했어? 그냥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애 데려다가 자기들끼리 뭐 무공을 가르치느니 많이 하고, 저기 황룡 백모님도 무공 가르쳐 준다고 하시더니 책만 읽으라고 하고, 아이 그래 뭐 그 책 내용은 재밌더라. 근데 저기 전진교 놈들은 내가 가면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곽백부님도 그 성질만 내지 마시고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 학대통 저놈은 전진교에서 내가 괴롭힘 당할 때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그 할머니 한 분 계셔. 그 할머니한테 장풍 달린 놈이라고. 내 말이 틀렸어? 학대통이 말해보라고. 너 언젠가 내 손에 너 죽일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눈에서 불을 뿜으니까 곽정희가 이게 뭐가 있는가 싶은 거지. 그러는데 학대통은 또 그 나름대로 그때 손할머니한테 장풍 날린 게 인생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 제가 또 상처로 후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조지경 허리에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양과한테 주면서 야 찔러라 찔러. 나도 마음 불편한데 잘 됐네. 그러니까 곽정희가 아이 과야 너도 그만해라. 그러는데 양과가 진짜 저 놓친네 진짜. 아니 백부 지금 저 학가놈이 백부님 앞에서 이러면은 백부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알면서 지금 뻔히 저러는 거라고. 아니 진짜 나한테 죽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한테 칼을 쥐어주든지 해야지.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학대통이 전곡을 찔린 거야. 그래갖고 할 말이 없지. 그래서 한손 푹 쉬면서 야 관둬 이러고서 들고 있던 칼을 부러뜨려서 바닥에 던지고 서재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곽정이랑 황룡이 일단 양과한테 너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양과가 전진교에서 있었던 일, 뭐 고묘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야, 씨, 뭐 공부하라고 기숙학교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자퇴하고 거렁뱅이처럼 지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황룡이가 야, 너 진짜 무공 못해? 물어보는데 자기 진짜 무공 하나도 못한대. 황룡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양과 정수리를 바로 내리 찍는데 이거 완전 한 방에 가는 공격인데 지금 황룡이가 시험하는 거야. 여기에서 양과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둘이서 막 수싸움이 엄청납니다. 양과가 이걸 받아쳐 말어. 이거 받아치면 내가 무공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안 받아치면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고민을 하다가 얘가 승부수를 걸지.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생각하고서 꼼짝 않고서 있는데 머리에서 순간 손이 딱 멈춰. 그래서 황룡이 곽정한테 얘 무공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순간 황룡이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잠깐만 지난번에 도화도에서 한마공으로 무도뉴 날려버려 놓고 지금 무공을 아예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 자식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조금 더 시험해 볼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황룡의 마음을 알아챈 듯이 조지경이가 와가지고 황방주님 지금 이 자식한테 속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녀석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부리한테 가서 허락받아. 여차하면 내가 이 자식 죽일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런데 손부리가 우리 전진교에 이런 모욕을 준 놈은 죽여도 된대. 근데 사실 이거는 양과를 궁지로 몰아서 반격을 하게 하려고 일부러 손부리가 단호하게 좀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곽정이가 나서서 말리려고 하는데 황룡이가 가만 안 있어? 라고 얘기를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곽정이도 가만히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조지경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들을 펼치는데 양과가 너무나도 쉽게 옥녀심경으로 받아. 이 전진교 무공을 파괴하기 위한 게 옥녀심경이잖아.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조지경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어서 거기다 손가락만 이렇게 싹 갖다 대놓고 기다리면 조지경이 와갖고 알아서 셀프 점혈 이런 방식으로 조지경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과 등 뒤로 곽정하고 황룡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경, 양과, 곽정부 마치 그 개기일식처럼 일렬로 서 있어서 곽정이랑 황룡은 양과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가 없었대. 그리고 더군다나 옥녀심경은 듣도 보도 못한 무공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손부리만 조지경이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재빠르게 가가지고 혈도를 탁 풀어주고 남아있는 전진교 무리들이랑 이제 멀쩡한 문 놔두고 창문으로 가자! 해갖고 슝!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룡이 서재 뒤에 있는 곽부하고 무시 형제를 발견을 하고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개방에서 손님 왔다고 해가지고 곽정이랑 손님 맞이하러 나가는데 곽정이가 나가는 길에 무시 형제한테 야 너네 저기 양과 모르는 사이 아니니까 잘 챙겨줘라 라고 하는데 무시 형제는 그냥 대충 건성건성 듣고서 그냥 아무나 불러갖고 야 쟤 좀 챙겨줘 이렇게 대충 해결해버리고 곽부는 양과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은근 살짝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지 양과 오빠 우리 오늘은 쉬고 내일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하고 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곽부하고 양과가 그냥 뭐 시덥잖은 얘기하다가 육가장에서 그 황룡이 평소에 그 노유각 장로한테 타구봉법을 알려주는 장소로 걸어가게 돼요. 황룡이 노유각한테 타구봉법을 왜 알려주냐면은 이 개방 방주면 타구봉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황룡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주 자리를 노유각한테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노유각이 이걸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유각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 봉법 배운다고 고생하는 장면을 나무 위에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무시 형제가 먼저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고 곽부가 먼저 나무에 올라가서 양과 올라오라고 손을 탁 잡아주는데 양과는 이 곽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괜히 네 손이 부드러워 봤자지 그래봤자 우리 용아가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곽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나무 위에서는 황룡이 노유각한테 나머지 공부하라고 하고
곽정이랑 얘기하러 갔다는 그 무씨 형제의 설명을 듣고 노유각이 혼자 연습하는 장면을 보는데 양과는 그걸 보고서 홍칠공이 가르쳐 준 걸 딱 생각을 하는데 곽부는 얘가 얕잖아, 얘가. 그냥 그런 거 보고서 재미없다고 그냥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양과가 아유 진짜 그냥 뭐 쥐뿔도 모르는 게 그냥 성질만 들어가지고 그냥 아유 그러면서 나무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곽정이랑 황룡이 나무 근처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려다 오오오오 하면서 나무 위에서 나머지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여기서 또 곽정이 곽부랑 양과 결혼시키자는 얘기를 또 해요. 곽정은 전진교에서의 사건도 이게 양과 혼자만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룡은 양과 걔가 똑똑하다 못해 아주 교활하고 지 애비를 닮았는데 어떻게 우리 귀한 딸을 맡기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곽정이 양과 아빠 양강이도 완한열 만나지 않고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컸으면 그런 악당이 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거다. 양과는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결의를 다지게 돼요. 그 얘기를 나무 위에서 듣던 양과가 자기 아빠 죽음에 대해서 듣고서 막 화가 치밀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곽정의 마음을 전해 듣고는 이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또 흘려 막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얘 신경쇠가 걸리게 생겼어. 그리고 곽정이는 황룡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보다 지금 뱃속에 둘째가 있으니까 몸조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니 뭐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냥 야 니네 나무 위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다 내려와. 요래가지고 이제 네 사람은 나무 위에서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동시에 황룡의 귀신 같은 눈치에 감탄을 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황룡이가 양과를 따로 불러. 그래서 양과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몰래 나무 위에서 타구봉법을 훔쳐본 것 때문에 혹시나 나를 죽이러 들까봐 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애가 얼마나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으면 실수할 때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황룡이 양과의 손을 딱 붙잡고 앉더니 세상 온화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는데 무공을 너한테 안 가르친 거 이거 다 널 위한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네 아버지를 내가 안 좋아해서 너도 안 좋아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몸이 괜찮아지면 너한테 무공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잘 대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과도 막 그런 애잖아. 그 잘해주는 사람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애잖아요. 막 자기도 잘못했대. 막 오 울면서 막 오오오 하면서 막 나도 잘못했대. 그러면서 그동안 백모님 너무 많이 속였다고. 내가 알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다 오늘 얘기하겠다고. 모처럼 큰맘 먹고 얘기를 하는데 황경이가 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며칠 있다 얘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황룡이 배에 진동을 이렇게 배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양과가 손을 만져보니까 황룡 손이 너무 차더래요. 그래서 옥녀심경의 따뜻한 내공을 황룡한테 넣어줘서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황룡이 느끼기에 이게 전진교 내공이랑 또 다른 내공인 거야. 이게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내공인 거지. 그래서 황룡이 속으로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런 고급 내공을 얻을 수 있었나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양과는 홍칠공의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곽부가 오는 바람에 이 다음으로 또 미루게 돼. 이게 자꾸 이게 말할 타이밍이 놓쳐서 답답하긴 합니다. 곽부가 엄마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데 황룡한테 엄마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누가 오셨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룡이가 대번에 알아맞혀 버리죠. 이제 뭐 살짝 의미 없어지기는 했지만 천하오절 중에 남제 1등 대사의 수제자 4명 중에 어부, 사수어은, 그리고 선비, 주자류 이 두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무삼통도 1등 대사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무씨 형제가 아빠가 행방불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카뻘 되던 애들 돌봐주겠다고 와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무씨 형제에게 엄청난 무공인 일양지를 전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숲속에서는 개방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방주 교체식을 거행을 해요. 노유각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타구봉법을 그럴싸하게 하게 됐나 봐. 황룡이 타구봉을 전달해주고 공식적으로 노유각이 방주가 되고 역사와 전통의 침뱉기를 노유각한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양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홍칠공의 부고를 전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웬 거지 하나가 딱 한 발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할 말이 있어. 내가 말이야 반년 전에 우리 홍칠공을 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이 와 이랬을 거 아니야.
내가 봤는데 우리 홍칠공 몸도 아주 건강하시고 술도 여전히 말술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장변오추라고 하는 그 악의 무리를 처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지들이 와 이러면서 홍칠공 하면서 이 환호하는 바람에 이 양과가 또 분위기 초치기 싫어가지고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영웅대연 본식이 시작이 되는데 무시 형제가 피가 거꾸로 솟아. 왜냐면은 곽정이랑 황룡이 이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과를 옆에 끼고 앉는 거야. 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벌레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떨떠름하게 쳐다봤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니까 무시 형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자식 별로 무공도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왜 저런 놈을 옆에 앉히나 뭐 투덜거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양과한테 시집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곽부가 무수무니한테 아니 그럼 저 자식 이길 수 있어? 오빠가 그렇게 세? 이런 식으로 막 슬쩍 부추겨. 그래가지고 무수문이 양과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무수문이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양과가 망신을 당하면은 황룡이 사위 삼으려고 안 할 거다라는 게 무수문이의 계산이었어. 그래서 무수문이 와서 양과한테 술 한 잔 딱 건네면서 얘기를 아니 요즘 좋은 일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술 한 잔 건네고 양과가 술을 딱 들이키는 사이에 무수문이가 소요혈이라고 이거 한 번 눌리면 혈도가 풀릴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웃음배를 일양주로 누르려고 하는데 양과가 거꾸로 구음진경으로 혈도를 막아버려서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런 타격도 못 줘요. 그래서 찔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무수문이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음 타자로 무도뉴도 와서 양과를 공격을 하려는데 양과가 먹으려고 들고 있었던 소고기로 손을 딱 막아가지고 무도뉴 손에 고기가 박혀서 무도뉴는 순식간에 식탐 많은 젊은이가 되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 이런 작은 이벤트 이후에 영웅대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로운 개방 방주 노유각을 중심으로 이 몽골 오랑캐 놈들한테 대항하자는 목소리가 이렇게 막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림 맹주를 뽑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한 늙은 거지가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지금 무림에 천하오절이라는 위대한 분들이 계신데 왕중양 이분은 신선이 되셨고 황약사는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이고 구양봉은 약간 성품이 좀 그렇고 남재 이분도 다른 나라 왕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분들 다 제끼면은 누구 남습니까? 바로 북계 홍칠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속어법을 이용해서 홍칠공을 맹주로 추대하니까 모든 무림인들이 또 홍칠공 하면서 환호하고 잠정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김에 부맹주도 뽑자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까마귀 소리가 나더니 깍! 지난번에 전진교에 쳐들어왔었던 몽골의 곽도 왕자 그리고 그의 사형 다리파 그 장변오추의 스승 있죠? 그리고 홍포를 걸친 키 큰 라마승 그리고 정수리가 움푹 들어간 서장 밀종의 최고 경지에 이른 초호수 금륜법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륜법왕의 공식 직함은 대몽골국 제1호국대사 라고 하는데 무수문이가 딱 보니까 이 높은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옆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갖고 좋은 자리 하나 봐주는데 고세를 못 참고 곽부가 심술을 부려갖고 이 자리 정도는 할 거 아니야. 이게 옆으로 이렇게 자리 의자 같은 거 치우고 테이블도 놓고 이런 거 할 때 양과 자리를 저쪽 구석으로 쫓아내버려. 그래서 양과가 보고서 살짝 짜증나긴 했지만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금륜법왕 일행이 자리를 잡으니까 곽도 왕자가 부채를 쫙 펴더니 하는 말이 저희들 초대장 없이 와서 많은 분들이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림맹주 뽑으시는 것 같길래 한 말씀 올리자면 그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지 홍칠공 말고 현 무림에서 내 사부 금륜법왕만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을 맹주로 해가지고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속셈이 너무 뻔한 거죠. 지금 여기 중국인들 모여가지고 결사항쟁을 다짐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온 무림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각자 고민을 하다가 그래 황룡이라면 뭔가 묘책이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다들 황룡을 쫙 쳐다보는데 황룡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떠시냐? 내 마음 같아선 홍칠공이랑 금륜법왕 두 분이서 맞짱 떠가지고 결정 지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 홍칠공이 안 계시니까 다행히 홍칠공의 제자도 여기 계시고 금륜법왕의 제자도 여기 계시니까 제자끼리 맞붙어서 결정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민들이 완전 좋지. 왜냐면은 지금 홍칠공 제자가 곽정인데 곽정 지금 완전 무림에서 탑티어니까 진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곽도왕자가 살짝 당황하는데 뒤에서 누가 오더니 귀에다가 막 쑥덕쑥덕 하면서 귀띔을 해줘. 그걸 듣고서 곽도왕자가 얼굴이 또 밝아져. 옳다구나. 그러더니 자자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얘기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가 듣기로 개방의 타구봉법이라고 그런 게 있다던데 그게 뭐 방주들한테만 전승된다고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하시는 분 나오시면은 그거 한번 깨부셔 보겠다고. 아 거기 그 곽정 아저씨 그 타구봉법 할 줄 알아요? 아 못하면 빠지시고. 그러니까 곽정이가 듣고 곽도왕자한테 정보를 준 부하가 누군지 봤더니 세상에 이 예전에 그 또 사조영웅전인데 사조영웅전에서 개방을 집어삼키려다가 쫓겨난 그 팽장로 얘가 몽골군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 팽장로가 곽정이가 나설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곽정이도 이번엔 머리를 쥐어짜서 얘기를 해. 타구봉법은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니까 대신 내가 항룡 18장으로 상대해주겠다. 나랑 싸우자 라고 하는데 곽도가 여기서 또 한마디 얹어요. 아니 근데 곽정 아저씨 아니 그 저번에 지난번에 종남산에서는 전진교 마오가고 구척이 제자라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홍칠공 제자라고 그러고 아 아저씨는 그 순정이 아닌데 여기 그 끼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곽정이가 또 꿀먹은 벙어리 같아. 그러니까 곽정이는 머리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 얘기를 듣고 있었던 개방의 신임 방주 노유각이 에이 그 말싸움 그만하시고 타구봉법 내가 보여줄게.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어린 놈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렇게 막 몰아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약점이 너무 보이더래. 양과도 보다가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 그래서 노유각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곽도 왕자가 타구봉 뺏은 다음에 다리뼈 부러뜨리고 부러진 다리에서 피를 질질질질 흘리면서 다른 개방 거지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요. 그걸 보고 무리민들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유를 보내니까 곽도 왕자가 에헤 다들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부터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자. 양쪽에서 선수 3명씩 보내서 3판 2선승제로 맹주를 어느 쪽에서 뽑을지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곽정 일행도 아니지. 그 곽정 일행이 아니고 황룡이 대장이니까 황룡 일행이 머리를 맞대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일단 황룡은 임신 중이라서 빠지고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곽정, 전진칠자 중에 온 학대통, 1등 대사의 제자, 서생, 주자류 이 세 사람이 제일 셌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판은 주자류랑 곽도, 두 번째 판은 학대통이랑 다리파, 그리고 마지막 판은 곽정하고 금륜법왕 이렇게 세 판 붙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황룡한테 물어보니까 황룡이 눈을 번쩍이면서 나한테 필승의 비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필승법이 뭐냐면은 지금 그 대진표를 어떻게 짰냐면은 몽골 선수는 1번, 2번, 3번이 갈수록 강해지는 거래. 이 곽도가 제일 약하고 다리파가 그 다음으로 세고 금륜법왕이 제일 센 양반. 이렇게 해가지고 포지션을 짰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짰냐. 제일 센 곽정은 저쪽에서 제일 센 금륜법왕이랑 싸우게 하고 두 번째로 강한 주자류를 제일 약한 곽도랑 붙이고 우리 쪽에서 제일 약한 학대통을 저쪽에서 두 번째인 다리파랑 붙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전술인데 대장전 가기 전까지 한 판은 무조건 잡고 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다? 학대통은 버리는 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대통도 알고 있어. 내가 못 이기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올림픽 경기 같은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서 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하고 마지막 대장전에서 곽정이가 이기는 걸로 전략을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그런 식이면은 두 번째 판에 곽정이가 나와갖고 앞에 두 판 이긴 다음에 바로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학대통 안 다쳐도 되잖아. 근데 왜 순번을 이렇게 짰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학대통이랑 금륜법왕이랑 싸우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상대방도 알 것 같은 학대통이 너무 버리는 패 같은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곽도랑 주자류랑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주자류가 붓에다가 일양지를 접목시킨 일양서지라는 자기만의 커스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 쓰는 붓의 끝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혈도를 공격하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무공인데, 황룡이는 그런 주자류한테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술잔에 술을 담아서 3번 탕탕탕, 황약사한테 배운 탄지신통으로 주자류한테 3잔의 술을 딱 건네주고, 주자류는 한 잔 딱 받아서 마시고, 한 잔 또 받아서 마시고, 마지막 잔 이렇게 딱 한 잔 한 잔 받아 마실 때마다 붓끝이 예리해져서 곽도 왕자를 공격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육가장의 문이 덜컥 열리면서 흰 옷을 입은 소녀가 걸어 들어오는데, 얼굴은 창백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이 소녀의 등장에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싸움을 하고 있는 주자류와 곽도도 싸움을 멈추고서 그녀를 다 바라보는데, 그녀를 보고 양과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녀가 바로 양과의 그녀 소용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치 둘은 둘만의 세상인 듯 육가장 한복판에서 근황 토크를 하는데, 곽도가 와서 얘기를 하죠. 저기 지금 우리 싸우는 중이니까 저쪽으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양과가 소용녀 손잡고 자리를 잡아요. VIP석에 앉지.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양과와는 다르게 주자류랑 곽도의 손끝은 다시금 서로를 향하게 되었다.